새벽 4시. 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이불을 뒤적이며 눈을 감아보지만 소용없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고 창밖은 아직 깜깜한데 머릿속만 환하게 켜집니다.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이 요즘 매일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설거지 하다가, 혼자 커피 마실 때,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듯이. 52세 김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 다 대학 보냈고,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정년까지 5년 남았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잘 산 편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해요. 뭔가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무서워집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벌써 후회가 밀려오니까요. 김미숙 씨의 목요일 오전 10시,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 3명. 모두 50대 초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야, 너 들었어? 정희 그 친구 말이야. 남편이랑 유럽 한 달 살기 다녀왔대. 헐, 진짜? 부럽다. 우리 남편은 주말에 등산 가자고만 하면 소파에서 안 일어나던데.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하지만 김미숙 씨는 웃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거든요. 나도 유럽 한 달 살기 가고 싶다. 아니, 가고 싶다기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 근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카페를 나서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만나기 전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만나고 나니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얼굴. 주름은 어쩔 수 없다 쳐도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박성준 씨의 퇴근길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회사. 55세 박성준 부장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 이제 정년까지 3년 남았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존경하죠. 박 부장님처럼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박성준 씨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 누군가 올린 글. 우리 아들 이번에 삼성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박성준 씨도 축하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공시 준비 중인데 27살 아들. 대학 졸업하고 벌써 3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학원비, 생활비 다 대주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있고 아들은 방문을 닫아 걸고 있어요.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공허한 거예요. 이렇게 30년을 일했는데 뭐가 남았지? 쇼펜하우어의 등장. 여기서 19세기 독일의 괴짜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아서 쇼펜하우어.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개 한 마리와 살았으며 사람들을 철저히 불신한 사람.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행복은 환상이다. 이 말
처음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이 말이 점점 맞게 느껴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행복을 얻은 게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진 겁니다. 이가 아플 때 치과 치료를 받으면 시원하죠. 하지만 그건 새로운 행복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인생은 원래 평온한 상태가 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0을 마이너스로 착각하고 플러스를 찾으려고 평생을 헤맵니다. 김미숙 씨의 깨달음. 김미숙 씨는 며칠 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쇼펜하우어 철학 강의를 들었거든요. 고통이 멈춘 상태가 행복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결혼 초, 남편이 월급 받아서 갓 구운 빵을 사왔을 때. 그때 왜 행복했을까요? 그냥 빵이 맛있어서?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먹던 걸 먹게 돼서, 즉 결핍이 채워져서 행복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 왜 기뻤을까요? 아이가 잘해서? 아니에요. 불안이 사라져서였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 못 가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사라진 순간,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김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굶지도 않고 걱정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씨의 자괴감. 박성준 씨도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정년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매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다 합치면 노후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주말마다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러다 늙어 죽는 건가? 그게 인생의 끝인가?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를 느낀다. 권태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박성준 씨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지금 그가 느끼는 공허함. 그건 불행이 아니라 권태였던 겁니다.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그 다음이 없으니까 생기는 공허함. 행복을 얻으려고 달려온 인생. 그런데 목표 지점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SNS라는 함정. 김미숙 씨는 요즘 인스타그램을 자주 봅니다. 친구들 게시물,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손주 사진. 제주도 한 달 살기 중 너무 행복해요. 손주 돌잔치, 우리 공주님 사랑해. 남편이랑 오마카세 데이트, 결혼 25주년 기념.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아요. 저 사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좋은 순간만 올리니까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사진 뒤에는 부부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손주 돌잔치 사진 뒤에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죠. 오마카세 데이트 뒤에는 집에 와서 무료한 침묵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행의 가장 큰 원천이다. 아파트 단지의 전쟁. 김미숙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얼핏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용한 전쟁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아, 미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냥 그렇죠, 뭐.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회사 어디 다닌다고 하셨더라? 이 질문, 무해해 보이지만 칼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의 아들은 대기업 다니거든요. 김미숙 씨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고요. 아, 그냥 작은 회사 다녀요. 그래도 취업한 거면 다행이죠. 요즘 청년들 취업 정말 어렵잖아요. 위로처럼 들리지만 속뜻은 달라요. 우리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네요. 라는 뜻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웃이 내렸어요. 김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당하며 살아야 하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비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성준 씨의 동창회. 한 달에 한 번 대학 동창들을 만납니다. 이번 달 모임은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어요. 야, 성준아, 너 회사 정년 언제야? 3년 남았어. 그럼 퇴직금 좀 두둑하게 받겠네. 부럽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앉은 친구는 이미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강남에 건물도 하나 있대요. 너희 애들은 다 컸어. 큰애는 미국 유학 중이고 작은애는 의대 다녀. 박성준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기 아들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택시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이 많아 보여서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김미숙 씨는 20대 때 생각했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 또 생각이 들었죠. 아이만 생기면 더 행복할 거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2년 지나니 또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거야.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엔 만족했어요. 그런데 5년 지나니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 게임 끝이 없습니다. 지금 52세, 집도 있고 아이도 다 컸고 남편도 성실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듭니다. 여행이라도 자주 다니면 행복할 텐데.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즉시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인간은 평생 욕망의 쳇바퀴 속에서 산다. 박성준 씨의 승진 게임. 박성준 씨도 똑같았어요. 30대 때 생각했습니다. 대리만 되면 좀 살 것 같은데. 대리 달았습니다. 기뻤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 또 생각이 들었죠. 과장만 되면 진짜 인정받는 건데. 과장 달았습니다. 만족했어요. 그런데 2년 지나니 또 생각이 들었어요. 차장은 돼야 대우받지. 차장, 부장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5세. 임원은 못 됐어요. 임원만 됐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속으로는 알아요. 설령 임원 됐어도 또 다른 욕망이 생겼을 거라는 걸.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충족은 유한하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불만족한다. 아이러니. 여기서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김미숙 씨와 박성준 씨. 둘 다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가 된다. 결핍의 고통.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결핍의 고통. 이건 뭔가 부족할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배고픔, 추위, 가난, 질병, 이런 것들. 젊었을 때 김미숙 씨와 박성준 씨는 이 고통과 싸웠어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아이 교육비 때문에. 그때는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참았고 버텼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권태의 고통.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고통입니다. 권태의 고통.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핍의 고통을 해결하면 곧바로 권태의 고통에 빠진다. 권태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지금 50대의 김미숙 씨와 박성준 씨가 느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부족한 게 없어요.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돈 걱정도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허해요. 무료해요. 이게 다인가? 이 느낌, 젊었을 때의 고통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가난하면 돈 벌면 됩니다. 그런데 권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김미숙 씨의 오후 3시. 오후 3시. 집에 혼자 있습니다. 설거지 끝냈고, 빨래 널었고, 청소도 했어요. 저녁 준비하기엔 아직 이르고, TV를 켜봅니다. 재미없어요. 폰을 봅니다. SNS 구경, 남의 인생 구경. 시간이 안 갑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예전엔 이 시간이 그리웠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없었잖아요. 시간이 부족했죠. 애들 크면 내 시간이 생길 텐데, 그때 뭐 하면서 살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쇼펜하우어가 맞았습니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박성준 씨의 주말 토요일 오전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TV 켰어요. 아내는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 아들은 방문 닫아 걸고 있어요. 오늘 뭐 하지? 등산, 어제도 갔어요. 골프, 돈 아까워요. 독서, 집중이 안 돼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것저것 보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됐어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 뭐 했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시간은 가는데 삶은 흐르지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태로운 삶은 느린 죽음이다.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해. 김미숙 씨는 최근 화가 났었어요. 명절에 친정 갔을 때였습니다. 동생이 선물을 줬는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어치. 겨우 5만 원. 속으로 서운했어요. 자기는 동생한테 항상 10만 원어치 선물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불평했습니다. 내가 동생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겨우 5만 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줬으면 된 거 아니야? 안 줄 수도 있잖아. 이 말에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며칠 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한 거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치에서 온다. 김미숙 씨가 서운한 이유는 5만 원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10만 원은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줘서 서운한 거예요. 만약 아예 기대하지 않았다면 5만 원도 고마웠을 겁니다. 박성준 씨의 진급 탈락 2년 전, 박성준 씨는 임원 진급 후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축하했어요. 성준아, 이번엔 네가 될 거야. 부장님, 축하드려요. 미리 축하해요. 본인도 확신했어요. 이번엔 된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30년을 일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 부장까지 했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야. 부장? 그까지 부장이 뭐가 대단해? 이게 함정입니다.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만족하기 어려워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얻은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에서 온다. 박성준 씨가 임원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부장도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했기 때문에 부장은 실패가 되어버렸어요. 중년의 기대치 함정, 50대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대치가 낮았어요. 그래서 작은 성취도 기뻤죠. 첫 월급 받았을 때, 첫 승진했을 때, 첫 아파트 샀을 때 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나는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이루어야지. 나는 이만큼 일했으면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 나는 자식 이렇게 키웠으면 이 정도는 효도받아야지. 이 기대치들이 우리를 죽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기대를 낮춰라. 그러면 실망도 줄어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김미숙 씨는 우울할 때마다 자기계발서를 읽었어요. 긍정의 힘, 행복은 선택이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읽을 때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런데 책을 덮으면 다시 우울해집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긍정주의를 싫어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은 2번 상처를 준다. 첫 번째는 기대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실망하게 만든다. 자기 개발의 함정. 박성준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퇴직 준비 세미나에 갔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세요. 꿈을 가지세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성준 씨도 박수 쳤어요. 그래,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지. 그런데 집에 오니 막막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뭘? 나이 60에 뭘 시작해? 긍정적인 말들이 오히려 압박이 됐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거짓말. 김미숙 씨의 딸이 말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딸은 20대예요. 아직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느껴지는 나이죠. 하지만 김미숙 씨는 알아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잔인하다. 하지만 거짓된 위안보다 낫다. 기대를 낮춰라.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처방.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라. 대신 덜 불행해지려고 노력하라. 이 말 처음엔 이상하게 들려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현실적입니다. 김미숙 씨가 이 말을 실천해 봤어요. SNS를 볼 때 이제 남의 행복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힘든 날이 있겠지. 저건 그냥 좋은 날 하루를 올린 거야.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비교를 끊어라.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처방. 타인과의 비교는 불행의 원천이다. 비교를 끊는 순간 평온이 온다. 박성준 씨가 이걸 실천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자랑할 때 이제 비교하지 않아요. 저 친구는 저 친구고 나는 나다. 단톡방에 누가 좋은 소식 올릴 때도 축하는 하되 부럽지 않습니다. 나한텐 내 인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 숨통이 트였어요. 조용한 하루를 실패로 보지 마라.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처방.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를 실패로 보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평온한 하루다. 이 말이 중년에게는 정말 위로가 됩니다. 김미숙 씨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한 하루를 죄책감 없이 받아들여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네. 뭐 어때? 박성준 씨는 이제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집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쉬는 거지 뭐. 행복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행복 대신 평온.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추구할수록 멀어진다. 대신 평온을 추구하라. 행복과 평온. 뭐가 다를까요? 행복은 플러스를 원하는 겁니다. 뭔가 더, 뭔가 새로운 것. 평온은 제로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지키고 요동치지 않는 것. 50대에게 필요한 건 행복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김미숙 씨의 작은 변화. 김미숙 씨는 최근 작은 변화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예전엔 그냥 습관처럼 마셨는데 이제는 천천히 음미합니다. 이 순간 나쁘지 않네. 창밖을 볼 때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하늘을 봐요. 오늘 날씨 좋네. 대단한 행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온한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평온이 쌓이면 그것이 인생의 진짜 행복이다. 박성준 씨의 발견. 박성준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퇴근길 지하철. 예전엔 피곤해서 눈 감고 왔는데 요즘은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집에 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을 때 예전엔 TV 보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TV를 끕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지. 당신은? 별 내용 없는 대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게 평온입니다. 크게 웃는 날은 적어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행복은 환상, 평온은 현실. 쇼펜하우어의 결론은 이겁니다. 행복은 환상이다. 하지만 고통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50대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덜 괴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김미숙 씨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돼. 그냥 덜 괴로우면 돼. 박성준 씨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그냥 덜 후회하면 돼. 이 생각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실천들. 김미숙 씨의 작은 실천. SNS 덜 보기. 하루 30분만. 남과 비교하지 않기. 남은 남, 나는 나. 아무것도 안 한 하루를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기. 작은 순간들을 음미하기. 커피 한 잔, 산책 10분. 박성준 씨의 작은 실천. 동창 모임 횟수 줄이기. 한 달에 한 번만. 아들한테 기대하지 않기. 아들 인생은 아들 거. 주말에 계획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아내와 짧은 대화라도 나누기.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삶을 바꿉니다. 그럼 포기하고 살라는 거야. 여기서 누군가 물을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요. 쇼펜하우어는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차이가 뭘까요? 욕망을 버리는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원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루면 좋고 안 이뤄도 괜찮은 것. 김미숙 씨는 여전히 여행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행 안 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성준 씨는 여전히 아들이 잘 되길 바래요. 하지만 아들이 성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럼 의미 없는 인생 아니야? 또 누군가 물을 겁니다. 그럼 인생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인생에 거대한 의미 같은 건 없다. 하지만 작은 의미는 있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산책할 때 부는 바람, 아내와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것들에 거대한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삶을 지탱합니다. 중년의 삶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잔불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예술과 사색.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예술.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김미숙 씨는 요즘 피아노를 배워요. 서툴지만 좋아요. 건반을 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안 나거든요. 두 번째, 사색.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 박성준 씨는 요즘 새벽에 산책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과 사색은 인생의 유일한 위안이다. 연민과 공감. 쇼펜하우어는 놀랍게도 연민을 강조했어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유일한 도덕이다. 김미숙 씨는 이제 친구들을 다르게 봐요. SNS에 행복한 사진 올리는 친구. 그 뒤에 숨겨진 고통도 있을 거예요. 자랑하는 이웃. 그 사람도 나름의 불안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니 질투가 줄어들었어요. 박성준 씨도 비슷해요. 성공한 친구를 볼 때 이제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나름의 짐이 있을 테니까. 연민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김미숙 씨의 변화 6개월 뒤. 김미숙 씨는 여전히 52세 주부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예전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하고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냥 일어납니다. SNS를 볼 때 예전엔 남의 행복에 초라해졌는데 이제는 그냥 구경합니다. 잘 지내네 하고 넘어가요. 친구들을 만날 때 예전엔 비교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수다 떨고 웃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 요즘 좀 편해진 것 같아.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 좋아 보여. 박성준 씨의 변화. 박성준 씨도 여전히 55세 직장인입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고 임원은 못 됐고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출근할 때 예전엔 또 출근이네 하고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냥 갑니다. 동창들과 술 마실 때 예전엔 비교하며 마셨는데 이제는 그냥 즐기며 마셔요. 아들을 볼 때 예전엔 언제 취업하나 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다립니다. 아들 인생은 아들 거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숨통이 트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 당신 웃는 날이 많아졌어. 마지막 질문.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왜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게 정상이다. 인생은 원래 그렇다. 이 말 처음엔 잔인하게 들려요. 하지만 이 말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 쇼펜하우어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덜 괴로우면 충분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쫓아온 행복, 그게 정말 당신 것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었나요? TV 광고 속 행복한 가족, SNS 속 화려한 일상, 자기 개발서 속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행복을 당신의 목표로 삼지 않았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따라가는 순간 당신의 불행이 시작된다. 오늘 밤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나한테 행복이란 무엇이? 남의 시선을 빼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불행한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인생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행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톨이였어요. 친구도 없었고 결혼도 안 했고 사람들한테 미움받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너무 비관적이라고 비난받았어요. 하지만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이 맞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행복을 쫓을수록 불행해진다. 욕망은 끝이 없다. 비교는 독이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다. 이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중년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이 진실을 깨닫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요. 오늘부터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세요.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널 괴로워지려고 노력하라.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